네, 12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오늘의 잠금 해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12월 첫 거래일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보다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66%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리노공업,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 1에서 2%대 낙폭 보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종목들 엔캠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캠은 12%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6%, 삼성 SDI도 2%대 강세, 소재단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2에서 3%대 강세 흐름 함께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고려아연이 23%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수 교란이 이 종목으로 인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23%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고려아연 그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3.5% 강세 흐름,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머니맵 살펴보고 왔는데 12월에도 참 상황이 녹록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종효 이사님과 잠금 해제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열어보기 전에 저희 오늘 리뷰 먼저 듣고 갈게요. 11월 13일 종목이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8%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홀딩 관점 유효할까 궁금한데요. YG엔터테인먼트 저희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선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빨리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어서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지금 종목의 선택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관세에서 자유롭고 현재 구간에서 내년도에 실적 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우리 지금 한국은행이나 전체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이나 전반적인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유일하게 성장 전망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돌아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블랙핑크 개인이 지수를 제외하면 다 이제 음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이제 빌보드나 아니면 해외 차트에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들이 합쳤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YG는 아직은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9월 달에 JYP를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한 것보단 너무 빠른 속도로 일단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신규 매수를 여기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닌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빠른 속도로 넘었지만 그래서 저는 원래 내년 한 1, 2분기 정도에 이 정도 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홀딩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시장상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9월 20일에 만나봤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3%가량의 수익률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긍정적이나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처럼 빠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은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옳겠고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원익 IPS입니다. 바닥 탈출의 키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간절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가 부진.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실적인데 반도체 종목의 특성상 실적뿐만이 아니라 결국 모멘텀이 되겠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믿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3분기에는 잠깐 반짝했던 것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영업이익 기준은 2배 가까이 나오면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준비대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매출액은 결국 뭐에 근거하느냐? 수주 잔고에 근거하죠. 근데 지금까지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보시면 뭐 3분기까지는 매출액 대비해서 오히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부족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건 또 어디서 출발하느냐? 결국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또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갈지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의 수주 잔고를 지금 우리가 베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부진한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결국 주가가 현재 이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원익 IPS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동일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원익 IPS 한 종목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기인하고 있는 뭐 소부장 기업 거의 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원익 IPS 오늘 지켜보면서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키워드는 ALD 장비입니다. 이게 증착 장비인데 결국에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좀 늘어나야 원익 IPS도 함께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CVD에서 ALD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증착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입히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화학적 증착 방법을 썼다면 이 ALD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미세 공정에서 해당할 수 있는 그 원자 증착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겹을 동시에 입힐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어떤 업그레이드된 장비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장비 자체도 왠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 장비가 유진테크나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가 공급하는 장비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신규 장비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선단 공정에서의 투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뭐 낸드 쪽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메모리 쪽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비메모리 쪽도 큰 방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비싼 장비를 얼마나 납품할 수 있을까? 이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장비이긴 하지만 언제쯤 매출이 늘어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밸류를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부족하고 미래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경쟁, 그다음에 경쟁에 따른 전반적인 가치 하향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계획의 불분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나 그 준비된 미래를 전혀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들 종목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해당된 종목군들이 모두 밸류밴드의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2년도 초반에도 하단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레벨도 아래로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시장에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난 2022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밸류 밴드 상황으로 주가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은 결국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뭐 얼마가 되었든 좀 더 클리어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뭐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4분기까지는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뭐 이 3대 축인데 태양광은 뭐 큰 기대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 선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메인 장비인 반도체 쪽에 반전이 없으면 큰 폭의 반등은 어렵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밸류를 우리가 계속
뭐 한없이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 밸류의 이제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뭐 3분기 정도의 고점이었던 수준 정도가 저는 뭐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2배까지도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배, 1.3배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2배까지도 쉽지 않고 한 1.7배 정도를 바라본다면 한 3만 원 내외 정도의 반등까지를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업황이 바닥을 찍고 턴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고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을 한번 예상한 그 정도의 레벨을 우리가 적정 주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익 IPS 주가 차트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원익 IPS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진테크라던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삼성 반도체 밸류체인과 함께 원익 IPS에 대한 관점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앞서서 엔터주 리뷰를 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나도 엔터주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적은 사실 부진해요. 네, 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뭐 나도 엔터주라고 했지만 지금 뭐 수출이라든지 해외 공연이 가능한 그 종목과는 분명히 맥락이 다른데요. 다만 그들 종목과 밸류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엔터라는 측면에 속해 있고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뭐 주가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진짜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인데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OP 마진입니다. 매출은 변화가 없어요.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적자에 빠진 원인이 뭘까? 갑자기 저렇게 OP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돌아선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매출은 일정한데 비용을 많이 썼으니까 OP 마진이 저렇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쓸 비용은 뻔하죠. 기존의 어떤 위성이나 아니면 KT와 함께 가고 있는 그쪽의 투자가 아니라 ENA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을 돌리려면 둘 중에 하나죠. 매출이 늘어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랑 경쟁하고 뭐 다른 OTT랑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말씀드렸던 매출을 늘리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해외 매출이 뭐 대거 증가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내년에는 과연 비용이 줄어들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실적 부진의 핵심은 이 영업 마진율에 대한 조정일 텐데 매출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시청률인데 시청률이라도 잘 나오면 실적 부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떨어지는 건 최악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마진이 좋지 않은데 매출마저 떨어진다면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돈을 쓰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그래도 일정 부분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시청률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일단 최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 9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9위가 뭐 높은 순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ENA라고 하는 채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소위 이제 스카이 채널이나 ENA 채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의 시청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전보다 당연히 줄어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소위 그 광고 시장에서 일정의 MS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청률은 가장 뭐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 당연히 뭐 광고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광고 순위가 유지되어야 시청률이 유지되어야 전체 광고에서 MS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이 종목이
쪽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투자비를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신규 프로그램들을 계속 런칭하고 비싼 사람들 데려오고 드라마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편수는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일부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나름 히트를 하면서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매출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가운데 비용을 줄임으로써 약간의 마진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A 프로그램 하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던가 또 최근에는 나의 해리에게 같은 작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오게 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단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스카이라이프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LG엘러비전과 마찬가지로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이익이 안 나오니까 점점 밸류는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쟁사도 0.3배 내외, 이 회사도 0.3배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드라마틱한 이익 개선이 없다면 드라마틱한 반전도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이 존재한다면 저는 마진 회복이 존재한다면 저는 그래도 한 PB 0.4배에서 0.5배 사이 정도, 그러니까 PB 0.5배가 한 7,000원 정도 내외인데 그 정도까지를 기대하기에는 당장은 어렵고 당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PB 한 0.4배 정도까지의 반등이 아닐까라고 봐서 PB 0.4배를 본다면 한 6,000원대에서 7,000원대 사이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도 내외까지의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PB 0.4배가 뭐 정확하게 6,400원 내외 정도인데 그 정도의 레벨까지는 우리가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더 마진 회복이 높아진다면 PB 0.5배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7,000, 한 2,3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4분기의 최대 기대 섹터라고 한다면 바로 엔터 섹터일 겁니다. JYP, YH, SM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반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곁가지로 콘텐츠주들도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부진과 여러 가지 비용 통제 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나 지금 워낙 밸류에이션상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0.4배 정도의 목표가 한 6,400원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